부산영화제에 참석하시게 된 소감 말씀해 주시고요. 임여정 배우님은 또 액터스하우스 이후에 또 다시 오시게 됐으니까 그런 참가식의 소감을 차례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가끔 오기 때문에 재작년에 왔었죠. 네, 그래서 뭐 앤드류처럼 이렇게 감동스럽진 않고요. 그냥 왔다. 아직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고 우리가 30년을 이걸 해냈구나 그러고 그냥 뿌듯합니다. 제가 이 결혼 피로연이라는 영화로 항상 제 뒤에는 처음이라는 경험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도 제 인생 처음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도 사실 처음이라 되게 새롭고 조금 긴장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앤드류한테 오퍼를 받았을 때는 엄마였었어요. 한지찬이 한 역할의 미인의 엄마였는데 얘 전에 또 뭐 캐스팅하기 전에 많잖아요. 뭐 어떤 내가 그의 엄마를 했었던 아이가 캐스팅돼서 뭐 엄마로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는 20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앤드류한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나는 그냥 할머니를 하겠다. 그래갖고 제가 할머니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딴 질문 뭐였죠? 늙어서 다 잊어버려요. 질문이 길면은. 평범하진 않을 것 같아서. 평범해요. 평범한 할머니 나오시나요? 네. 글쎄, 평범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제가 뭐 연기를 할 때 무슨 계획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러는 사람은 못 되고 저는 또 메소드 액터도 아니고 그래서 대본을 많이 읽으면 그 여자 성격을 알게 되고 내가 이 여자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역할을 소화하는 편이라서 글쎄 달랐는지 안 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한 역할이. 극 중에서 손자의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는 할머니 역할을 연기하셨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좀 어떤 감정에 좀 신경 쓰였는지 어떤 감정선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궁금하고 아까 이제 처음 알게는 하시는데 원래 이제 엄마 역할을 제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만약에 엄마 역할을 연기를 하셨다면 감정이나 연기가 좀 달라졌을 거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연기는 그렇게 막 계획해갖고 뭐 내가 뭐 이게 수학 문제 풀듯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엄마였든 할머니였든 간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같겠죠. 같은데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거는 제가 할머니가 되고 그러고 보니까 부모일 때는 애들을 똑바로 교육을 시키려는 그 임무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막 야단치고 이러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런 걸 많이 해요. 제가 엄마 역할을 해봐서 아는데 아니 실제에서요. 근데 할머니가 되면 굉장히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냥 건강하게 잘만 커주면 그러면 이게 내 뜻대로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몫을 살고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평소의 생각이 내가 할머니 역할을 하면서 묻어났을 수는 있겠죠. 배우님의 다음 미국 영화는 어떤 걸까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 이번 작품을 택하셨어요. 그 이번 작품을 택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든가 그 시나리오에 마음을 뺏겼던 이유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개봉했을 때 외신에서 뭐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 같은 경우를 그 감독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개인적인 뭐 경험이나 마음 같은 걸 담아서 만들었던 대사가 있다 이런 외신을 제가 영어를 제대로 읽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대사였는지 그리고 감독님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 나눠서 그런 대사하고 마음 담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황기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배우님 아직까지는 저희 그 한국관객 좀 신인 배우로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미국 작품으로 그 관객들 만나게 된 게 좀 새롭기도 한데요. 그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그
오디션 과정이 있으셨던 건지 오디션 과정을 거치셨다면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가 현재 신인인 것도 맞고 미국 관객과 만나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던 게 맞습니다. 출연 과정은 이제 당연하지만 이제 오디션을 봤고요. 저는 항상 회사 내부에서도 영어 대본이 있으면 그냥 제게 영어 가능하세요라고 묻지 말고 그냥 바로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영어를 쓸 수 있는 곳이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능력이나 이 기술들을 이제 저도 작품이나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 이렇게 녹여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항상 처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어필한 결과로 회사에서 오디션을 주셨어요. 영어 오디션이더라고요. 근데 이 오디션 대본이 정말 재미있었죠. 이제 청혼을 하는 그 장면이었는데 이제 두 커플이 있는데 한 커플이 상대방 파트너에게 청혼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신선했고 그리고 영어 연기여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디션을 처음에는 비대면 오디션이라고 하죠.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두 번째 2차로는 이제 앤드루안 감독님과 직접 줌을 통해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최종으로 같이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밴쿠버에 가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앤드루안 감독님께 저를 오디션으로 알게 되신 거냐 아니면 오디션 전에 알고 계셨냐라고 여쭤봤더니 제 이전 작품을 보시고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게 오디션을 주셨다는 말에 제가 되게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으세요? 너무 길지 않아요? 이제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배우를 오래 했으니까 60년쯤 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상을 타고 안 타고는 벌써 옛날에 제가 상이라는 건 정말 운이에요. 어렸을 때 첫 작품으로 제가 청룡영화 여우주연상을 탔어요. 화녀라는 걸로. 그때는 제가 한 20몇 살이니까 내 생각엔 내가 너무 연기를 잘하고 내가 온 세상을 다 가졌구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부터는 그 상이라는 건 정말 운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저를 다음 연기는 어떤 건가 이렇게 누가 기대를 하겠어요. 그냥 저는 제 일을 할 뿐이니까 제가 싫어하는 거는 똑같은 역할을 또 반복적으로 하면 너무 스테레오타입이 되니까 그거는 좀 피하고요. 한 65살 넘어서부터는 나는 내 맘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정을 졌어요. 나 혼자서. 내 맘이니까 여러분이 뭐라 그럴 순 없죠. 나는 어떤 감독이 마음에 들면 그 감독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어떤 스크립트가 마음에 들면 그 스크립트 때문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누가 많이 준다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그 돈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앤드루 거는 제가 교포 감독들하고 인연이 처음 시작을 해서 그런지 한국 사람이니까 그 한국 이런 저한테는 애들이죠 애들이 자라갖고 이런 걸 하고 그러는 거가 너무 신통하고 대견스러워서 제가 한 파트를 제가 할 수 있다면 도와주자 그런 의미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실 때 본인의 경험과 감정을 녹여서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나리오 작업에 직접 참여하신 이유와 또 어떤 부분에 참여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선생님께 상은 별 의미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배우님께 영화와 연기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영어와 연기요? 네, 선생님께 윤여정 교수 영화요 아니면 영화나 연기 두 가지. 독립영화 같은 거를 제가 선택하는 이유는 감독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상업 영화나 그런 텔레비전 시리즈 같은 거는 배우가 그렇게 어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이렇게 오브 더 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는데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감독하고 우리 같이 만드는 분위기라서 뭐 어떤 파트를 꼭 집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앤드루가 아는 한국인 또 내가 아는 한국인을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얘가 경험한 부모님 또 내가 경험한 부모로서의 뭐 그런 얘기해서 담아냈고요. 뭐 꼭 집어서 그렇게 어디라고 내가 페이지 얼마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다음 질문이 무엇이었죠? 영화와 연기요? 제가 영화와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제 연기에 대해서요? 제 연기는 제가 이 일로 하는 거고 영화는 제가 어떻게 영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난 그런 뭐지 이렇게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해요.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영화와 연기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내 연기에 대해서 아니면 영화 전반에 대해서 내가 그런 거는 언급을 못합니다. 네, 어떤 장면이나 어떤 점을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인터와 함께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I hope that people watch the film and are really inspired to show more love to to their family and friends. The film for me, in many ways, is wish fulfillment. You know, I wanted to make a film that talked about how I want to get married and I want to have kids, and I think as queer people, we don't always get, the happy ending, and it felt really important to me to show that in this film, to motivate, to inspire, to give hope, and so I hope that people watch the film and just feel really hopeful about our future. 저는 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퍼붓고 또 표현했으면 합니다. 이 영화는 제게 있어서 제 바람을 실현시킨 것인데 사실 제가 퀴어인 사람으로서 결혼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자녀는 어떻게 낳을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퀴어인 사람이라면 사실 가족을 꾸리는 게 꼭 해피엔딩으로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미래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필요한이라는 저희 영화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방향을 이제 위트 있게 앤드루 감독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과정을 이제 재치 있게 유머랑 그리고 우정과 따뜻함으로 좀 이렇게 따뜻한 포옹 같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분 마음이지 제가 이걸 이렇게 봐라 제가 홍보팀도 아니고 그런 걸 못해갖고 제가 이렇게 전형적인 그 질문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전형적인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나 보이고 그럴 텐데 저는 제 일을 그냥 일로 하는 사람이지 제 일을 했으면 내 미션은 끝낸 거지 내가 여러분한테 이 영화를 이렇게 봐주십시오까지는 내 파트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연기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보시는 분이 있어서 뭐 즐겁게 보실 수도 있고 이게 영화라는 게 인생 얘기잖아요. 남의 인생 얘기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지 제가 이 영화는 이렇습니다. 이걸 사주십시오. 이런 세일즈맨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월드시네마 결혼 필요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